자, 오늘 이 시간 최양호 고문님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아주 힘찬 출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 국내에 대한 경제 전망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해외편입니다. 국제편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미국 증시와 그다음에 중국 증시와 많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와는 어떤 때는 90%까지 싱크로율이 같은 동조화 현상이 많이 나와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 이런 신흥국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불안한 상황에 있어서는 대체 시장으로서 한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전 세계에 지금 경제 호황을 이끌고 있는 미국 증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공부 또는 많은 정보를 가지셔야 올해도 튼튼하게 또 아주 건강하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리라 생각해서 오늘 미국과 중국 중심 그리고 글로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드릴 건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 이슈,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 사실은요, 올해 글로벌 경제 일정은 굉장히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먼저 1월 14일 날 브렉시트에 관한 영국의 의회의 의결이 있는데요. 그거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불안전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 금융시장이 돌아가는지가 먼저 결정이 나고요. 잘 아시지만 3월 1일 그날은 미중 무역전쟁에 어떤 큰 획을 걷는 합의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지금 정무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하원 의원을 이제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트럼프의 불안함, 그다음에 시진핑은요 또 3월 달에 가면요 양회 정협과 전인대가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말을 짓지 않고 넘어가면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3월 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시 보는 건 인도가 굉장히 인디아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 보시는 이 EU의 소위 말하는 의장부터 유럽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큰 변곡점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보면요. 굉장히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사실 상반기에 많이 밀집이 돼 있고요. 어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올해는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조정하는 그리고 많은 이슈들이 또 불확실성을 벗어나는 그런 시기고 하반기에는 다시금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CPTPP라고 이 점진적 포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12월 30일, 작년 12월 30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11개의 세계에서 세 번째 큰 자유무역지대가 지금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올해 전개가 되느냐도 큰 지금 관망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사실 거기에는 일본, 캐나다, 호주가 있지만 우리나라 안 들어가 있고요. 미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과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CPTPP와 같이 일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일반적인 사건에서 보시면 가장 큰 사건은 역시 브렉시트입니다. 3월 29일까지 지금 모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시나리오가 벌써 4개 내지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프트냐 하드냐 노딜이냐 등등이 나왔는데요. 1월 14일 영국 의회의 결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자, 3월 1일까지 이제 시한을 두고 하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 이게요. 미중 무역전쟁은 월스트리트가에 있는 이코노미스트하고 애널리스트들이 뽑은 2019년도 가장 파급력이 큰
그런 사건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트레이드 전쟁 어떻게 우리가 전개될지 모릅니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무역 전쟁은 확산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완전히 칼로 무벨듯이 결론은 안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두 개가 상반기에 뭐 전체 경제 전망의 톤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이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 가장 긴 경제 호황기에 도전한다. 즉, 말은 이렇게 썼습니다만 미국 자체도 불황기에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17년도 진짜 뭐 미국 증시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러나 2018년도에는 뭐 연말까지 가보니까 7%가 하락했습니다. 시가로 3조 달러, 3천조가 지금 날아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고요. 2019년도 그렇다면 과연 이 호황기가 계속될 것이냐? 이 문제에 지금 우리가 직면을 했는데요. 조심스럽게 나오는 전망이 하나 우리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를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최초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인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아니다. 지금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 금리를 조정을 또 해야 된다. 이러한 아주 두 매파와 비둘기파의 아주 극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근본은 경기가 침체냐 아니면 경기는 아직도 성장세냐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많은 전망들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큰 호황기를 계속 120개월 정도의 호황기를 따르다 보니까 결국 미국의 호황기는 뭐가 되겠어요? 달러의 강세로 갔죠. 자, 달러의 강세로 가다 보니까 단 2008년도부터요. 자, 지금 초저금리, 뭐 0%에 가까운 금리로 신흥국들이 돈을 많이 갖다 썼습니다. 근데 그때 빌렸던 돈의 상환 기간이 올해부터 도래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같은 달러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달러 값이 너무나 오른 거예요. 따라서 이 달러 값이 너무 오른 것에 따라서 신흥국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기네 금리도 올려야 되고 또 달러와 자기네 이 화폐의 환율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사실은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11년 주기설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1997년, 2008년, 그 다음에 2019년 11년마다 찾아오는 금융 주기설, 여기에 원인은 달러 강세, 달러 강세의 원인은 미국의 가장 긴 이 호황기, 이것이 끝나가고 있는 2019년,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많은 불안정성과 많은 기회와 위험이 존재하는 2019년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뭘 어떻게 됐냐? 중국도 지금 뭐 굉장히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하다가 지금 6.6%, 6.5%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는 6.2%까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에서 기업 부채가 외자를 갖고 와서 외형을 늘렸던 부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정부가 또 국채 발행한 것도 지방채 발행한 것도 많고 그래서 중국은 이 부채와의 전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에 굉장히 큰 자기네들의 이 성장 경로를 마련하는 틀을 짜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무풍지대. 아무런 무슨 뭐 영향이 없다는 무풍지대는 아니고요. 무풍지대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지금 분명히 전 세계적인 위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동력을 주는 바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저렇게 갈 수도 없고, 즉 경기를 회복하고 경기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동력, 모멘텀이 없는 무풍지대의 2019년이다 이죠. 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이슈는 이렇게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다음 것들이 굉장히 보기 좋을 겁니다. 자, 미국 경제의 5대 이슈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작년에 여러분 경험했지만 팡이라는 FANG라는 기술주가 뭐 굉장히 2017년, 2018년 초반에는 경제를 이끌고 갔습니다만 여기에 하락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즉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 경제가 됐습니다. 더 이상 법인세 깎아주고 또 이 소득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재정 확대를 통한 그러한 성장 동력이 더 이상은 안 통하는 그런 미국 경제의 5대 이슈 중에 첫 번째로 2019년도 새로운 성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연준을 압박한 트럼프. 자, 뭐 아시죠? 뭐 진짜로 막말까지 났어요. 미쳤다. 뭐 이러면 안 된다. 너 해고할 거야. 이것은 뭐냐면 경기 진단에 대한 싸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품이냐 아니면 지금 정상이냐 이거 갖고 싸워서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트럼프는 강달러를 좋아할까요? 약달러를 좋아할까요? 그때마다 지금 틀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제롬 파월의 고민도 깊은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함정. 미중 무역전쟁은요, 이게 가면 장기화되면 미국은 0.15에서 0.3%까지의 GDP 추락을 지금 예상해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뭐 좋다 보니까 수입을 하는 것이 수출 증가율보다 훨씬 커졌어요. 따라서 이중에 쌍둥이 적자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다시금 그것이 생각나는 2019년도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자, 식어가는 부동산 시장.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담보대출 금리도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기 침체기와 또 버블이 붕괴될 때의 모습들을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는 부분, 걱정이 제일 되는 부분은 사실 4번입니다. 1, 2, 3번은 해답이 있고 방책이 있어요. 4번,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한계, 더 이상 이제 뭐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줄이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죠?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이것이 지금 뭐 민주당 공화당과의 싸움에서 트럼프의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가 미국 경제 2019년도를 주문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는 중국 경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2019년도 6.2% 많이 떨어집니다. 자, 중국도 제조업 지수가 지금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18개월 만에 50 이하로, 즉 PMI 숫자가 50 이하로 나오면 경기가 수축되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지금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10월달, 11월달 소비세가 감소합니다. 지금요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돈 되는 것들 지금 뭐 많이 샀어요. 자동차가 안 팔리고요. 금은 장식구가 안 팔립니다. 즉 소득이 올라올 만큼 올라가서 처음에 우리 돈 많이 벌면 그런 귀중품들 또 고가들을 많이 사는데 그 부분이 죽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쇼핑들을 통해서 9%대의 성장률은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주는 소비세가 주는 부분.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가 또 줄고 있는 부분 등등이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소비 중심 경제 50%가 이제 내수가 넘은 중국 경제지만 앞으로도 소비 진작을 위한 부분들이 지금 나와야 되고요. 투자가 꾸준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투자는 계속돼야 됩니다. 자, 기업 부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에서는 그리고 대외 교역.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뭐 통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가장 큰 문제 금융이죠.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잘 보시고요. 중국과의 동조화되는 우리 증시 또 잘 보셔야 되고요. 미국의 경제 정책 우리에게 큰 공부거리로 남아있는 2019년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힘찬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